안녕하세요. 재테크농부입니다. 어도비가 최근 거의 최저점을 달리고 있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주식이기도 하고 많이 분석해드린 종목인데 주가의 방향은 조금 아쉬워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쭉 가지고 가야 할지 아니면 매도해야 할지 주가가 하락한 진짜 이유를 알아보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오늘 분석해드릴 종목인 어도비의 차트이고 고점 대비 35%나 하락한 상태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종목이기도 하고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저도 물려 있습니다. $550 부근이 제 평단가고 어느정도 물량을 많이 담았지만 오늘 추매를 해볼 생각입니다. 주가는 20년 7월 당시까지 떨어졌습니다. 제가 왜 추매를 결정했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매출이 안 좋게 나와서 주가가 하락한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년에는 12.87빌리언이라는 매출을 발생시켰고 21년에는 22.6% 성장하여 15.79빌리언의 매출을 발생시켰습니다. 22년에는 13.6% 증가한 18빌리언 달러의 매출을 발생시켰고 주가의 위치로만 봐서는 2020년 12.87빌리언의 매출을 발생시킬 때와 동일한 주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2020년 대비 무려 40%나 매출 성장이 예상되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PER과 PSR 3년 그래프를 봐보겠습니다. 가장 위의 차트는 PSR 그래프입니다. 역시나 주가 하락에 따라 같이 하락했지만 20년 3월 코로나 절정 이후 가장 크게 하락한 상태입니다. PER은 심지어 코로나 때만큼 하락했는데요. 포워드 PER을 보시면 28입니다. 고성장주인 어도비의 현재 PER 45도 낮다고 볼 수 있는데 28이면 고성장주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낮은 PER입니다. 현재 테슬라의 PER은 178, 엔비디아는 75입니다. 비슷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세일즈포스는 108입니다. 전체적으로 떨어졌긴 하지만 같은 고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 어도비의 PER은 다른 종목에 비교해서는 좀 더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어도비와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의 그로스 프로핏 마진과 예상 매출 성장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로스 프로핏 마진은 3개 기업 모두 아주 높은 수치를 보여주지만 어도비의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 보이시나요? 무려 88%입니다. 오라클은 79%, 마이크로소프트는 68%에 비해서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즉, 기업의 수익성이 아주 뛰어나다는 소리이죠. 이 수치는 여기뿐만 아니라 오른쪽 예상 EPS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매출은 오라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한참 높지만 어도비가 EPS는 제일 높습니다. 어도비는 이미 탄탄한 흑자 기업이고 예상 성장률도 뛰어난 기업입니다. EPS와 매출 리비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최근 실적 발표 후 분석가들이 예상 매출을 약간 낮게 설정했지만 그래도 계속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추세는 꺾이지 않고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의 안정성 지표인 유동비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통 200%가 넘으면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도비의 경우 이 유동비율이 130%를 항상 유지하고 있는데 이 경우 1년 안에 부채를 다 갚더라도 30% 정도의 현금성 자산이 남는다는 소리입니다. 200%면 확실히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100%만 넘어도 어느 정도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0% 이하가 정말 위험한 수치이죠. 어도비는 작년 12월 중순 JP모건에서 고성장 소프트웨어 주식들의 위험성을 알리면서 하락을 시작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작년 12월 14일 JP모건에서 $680로 목표 주가를 낮추고 투자 의견도 하향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4분기에 기관들은 어도비를 팔았을까요? 아래 보시는 자료는 어도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 1위부터 10위까지 나열한 자료입니다. 보시면 작년 4분기에 JP모건에서 이런 뉴스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상위 기관들은 어도비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특히나 블랙록이 무려 120만 주를 매수했는데요. 참고로 여기 보이는 대부분의 기관들은 어도비를 최근에 매수한 게 아닌 대부분 2000년대부터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기에 평단가가 $100 이하도 많고 대부분 $300 이하의 평단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현금 흐름이나 잉여현금 흐름이 계속 상승 추세인 것은 재무적으로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분기에도 큰 문제 없이 같은 추세를 보여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나 어도비는 잉여현금 흐름이 엄청난 기업입니다. 최근 1년 동안 잉여현금 흐름이 6.88빌리언 달러로 이는 바로 전년도와 비교해서 30%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말인즉슨 어도비는 캐시카우라는 소리입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매출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현금이 엄청나게 발생하는 놀라운 기업입니다. 특히나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강력한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분석해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ROE가 아주 높기 때문인데요. ROE는 자기가 투자한 자본 대비 얼마만큼의 이득을 냈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ROE가 10%면 1억을 투자했을 때 1000만원의 이익이 발생되는 것이죠. 어도비는 동일 산업 평균 ROE 12%보다 무려 3배 이상 높은 41%의 ROE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자료를 보시면 최근 5년간의 순이익은 동일 산업과 전체 시장을 비교해서도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최근 1년 자료도 같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어도비의 총 주식수입니다. 보시면 2006년부터 나와 있고 많은 양은 아니지만 꾸준히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식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 점도 역시나 주식의 가치를 높이고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도비는 또한 단순히 문서나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서비스만을 하는 게 아닌 NFT와 메타버스 시장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도비가 작년 10월 26일 NFT에 관련된 기능을 추가했는데요. 자신이 만든 작품에다가 자신이 창작자임을 인증할 수 있는 기능 콘텐츠 크리덴셜을 추가했습니다. 어도비를 통해 작품을 만드는 작가들에게 디지털 세계에서의 저작권과 소유권을 증명해주려고 이러한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어도비를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NFT를 통해 더 나은 수익 구조를 만들어주려고 한다고 했고, NFT 창작자들이 어도비를 사용하여 NFT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더 나은 기능들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추가한 어도비는 앞으로 메타버스에 꼭 필요한 3D 그래픽 시장에서 더욱 앞설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어도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크리에이터들은 전 세계의 90% 이상이고 아주 간단하게 자신의 작품을 NFT로 만들 수 있는 기능을 누구보다 빨리 추가했는데 과연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할까요? 최근 어도비의 제품 구독률이 둔화세를 보이면서 3분기 실적 발표 후 급락했는데 이러한 NFT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앞으로 더 많은 신규 고객들이 들어올 것으로 보이고 기존 고객들도 빠져나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마땅한 대체제도 없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한 어도비의 타겟 주가를 봐보겠습니다. 어도비의 평균 타겟 주가는 667달러로 지금보다 45% 상승 가능합니다. 또한 매도 의견은 하나도 없고 23명의 애널리스트 중 17명이 매수 의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가장 낮게 분석한 600달러보다 낮은 450달러입니다. 그렇다면 3월 22일에 있을 어도비의 22년 1분기 가이던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내년 1분기 가이던스와 내년 총 가이던스가 모두 시장의 예측치를 하회했습니다. 환율에 따른 영향도 있지만 중요한 점은 날짜 수가 21년과 다르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예상 매출을 줄어들게 한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회계년도에서 21년은 53주, 22년은 52주로 일주일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주일치 매출이 줄어드는 것인데요. 이 내용을 22년 1분기에 반영했기에 1분기 예상 매출이 시장 예측치보다 낮게 나온 것이며 시장 예측치는 이러한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값입니다. 이 내용을 정리하자면 기존에는 10일치 매출을 1분기 매출이라고 했으면 이번에는 9일치 매출을 1분기라 했으니 당연히 예상 매출이 줄어드는 것이죠. 어도비의 성장성과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도비 측은 실적 가이던스 부진이 사업에 문제가 있거나 성장성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다라고 발표했는데 이 말이 바로 가이던스 하향은 기업 가치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어도비는 전통적으로 연간 가이던스를 맨 처음 제시할 때 보수적으로 제시하고 매분기 상향해 왔습니다. 대부분 기업들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기대를 높이고 나서 그 기대를 맞추는 것보다 기대를 낮춘 후에 실제로 그 기대를 뛰어넘는 게 훨씬 더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발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어도비의 실적은 2017년부터 대부분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오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 금리 인상과 코로나로 인해 어도비의 주가는 25% 이상 급락할 때도 몇 번 있었지만 보시면 실적이 미스나서 떨어진 게 아닌 주변 환경에 의해서 떨어졌다는 것을 이 실적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하락도 실적이 안 좋아서 떨어졌다기보다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하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도비에 경쟁자가 있다는 소리를 들어봤나요? 딱히 떠오르는 기업이 없습니다. 이미 크리에이터 시장에서 압도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향후 메타버스와 NFT가 활성화될수록 어도비의 구독자들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금리 인상이라 앞으로 안 좋을 것이다 라는 것도 앞서 보여드린 실적을 보면 말이 안 됩니다.
어도비의 경우 대부분의 매출이 구독 매출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온다고 해서 구독자들이 구독을 끊거나 구독 매출이 줄어들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가는 거의 1년 반 전으로 돌아갔는데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은 모두 손해를 보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주가 수익률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량을 모아간다고 생각하시면 지금보다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거품이 있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주가 하락 속에서 기업의 가치가 정말 떨어져서 하락하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주변 상황 때문에 떨어지는지 항상 분석해야 합니다. 저도 물려있는 상황인데 수익률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볼 기업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주가가 가장 최저점에 내려온 것 같은데 추가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옵션 만기일에 다음주 월요일은 미국 주식 휴장이므로 꼭 참고하셔서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절대 투자 추천 영상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